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귀여운 여행사 패치고 트래블의 대표 이태규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강아지 10,000마리 이상과 함께 여행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여행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 10,000마리 이상. 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다니셨네요.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가족들이 1,500만 명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죠? 네. 요즘 이제 네.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가 이제 전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음. 친화관광 도시로 선정된 도시들도 그렇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다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고객층들이 조금 두터워지면서 예전보다도 많은 여행 상품들을 출시하고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상해 출장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시장도 열리는가요? 어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여행 위주로 사업을 이어오다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인바운드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올해 이제 첫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중국에 직접 이제 다녀왔습니다. 야, 이 중국 시장은 그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대략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일단은 반려동물 산업 규모 자체도 뭐 30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희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진짜 많은 거의 10배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그렇죠. 있을 만큼 크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 수도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숫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략 한 2조 이상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와, 30조면 진짜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지 가니까 또 이 30조 되는 시장에 또 해외여행을 반려동물과 함께 올 수 있는 정도의 수요층이라면 중국 내에서도 최상위권 분들 아니세요? 네,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보고는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 자체가 상하이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또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반려동물에게 쓰는 이런 비용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해외로 이렇게 전세기 형태로 해서 나간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패치고처럼 중국도 반려동물 전문 여행사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희 설립연도와 동일하게 2016년도에 설립을 한 회사고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창업자분도 저랑 나이가 같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양한 성과들을 냈지만은 또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것들과 비슷한 이런 행사들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한국 반려인이나 중국 반려인이나 모두가 꿈꾸는 것들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2016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 그 시장이 막 시작될 때고 여행 서비스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2016년도가 설립연도고 2015년 말, 2016년 초부터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막 펫 스타트업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최소한의 서비스들이 먼저 시작된 반면에 반려동물과 이제 여행을 간다라는 존재가 없었고 그때는 오히려 반려동물을 맡기고 여행을 갈 수 있는 펫시터 같은 서비스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이제 국내에도 비슷하게 도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고 막 확장을 해나가는 시기여가지고 더더욱 이제 반려동물과 여행을 갈 수 있어? 여행은 당연히 맡기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맡기거나 호텔에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부족하고 없기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요 갈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한 뭐 정보를 제가 대신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갈 수 있는 장소들을 발굴해 놓게 되면은 그래도 같이 떠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했던 서비스는 이렇게 여행사 아니면 패키지 여행 상품까지도 아니었고 단순히 반려동물과 여행 갈 수 있는 숙소와 이런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전국적으로 내가 조사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자. 그래서 이게 유저들이 많이 쌓이고 나면은 뭐 반려동물판 야놀자가 되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진짜 뭐 6, 7개월에 걸쳐서 그 없는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뭐 네이버도 찾아봤지만 정보들도 없고 진짜 이곳저곳 전화를 돌릴 수 있는 데들을 다 돌렸던 것 같고 아예 진짜 지역별로 숙소 리스트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숙소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느냐 뭐 만약에 진짜 가능하다는 장소가 있으면은 이제 동반할 때 이제 체중은 몇 킬로까지 가능하냐 아니면 뭐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해가지고 정보를 모으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었고 그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리해서 런칭을 초반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이 시장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커뮤니티에 정보를 주는 형태로 처음 시작이 되었네요. 여행 서비스로 바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강아지 체중별, 뭐 크기별, 뭐 이제 종류별 이런 여행 정보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뭐 초반에 다운로드 수나 이런 것들이 진짜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뭐 이런 마케팅 비용도 없었을 때라 이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뭐 강아지 놀이터나 이런 데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뭐 펫박람회 가가지고 이제 전단지 돌리고 뭐 지역 반려동물 축제 가서 물티슈 주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소개하고 뭐 이렇게 초반에는 모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서비스를 알게 되신 분들이 스스로 주변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뭐 이제 강아지 카페가 굉장히 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요번에 강원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강아지랑 동반할 수 있는 펜션이 있나요? 뭐 숙소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달지도 않았는데 댓글에 패치고라고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면서 다운로드 수는 굉장히 증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직접 전단지를 돌리고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여행 정보가 있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본인은 뭐 차가 없어서 못 간다. 그리고 차는 있는데 뭐 가는 동안에 이제 강아지가 신경 쓰여서 못 간다. 그리고 막상 숙소는 찾아서 가고 여행지는 갔는데 주변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못 간다. 애견 동반으로 갔을 때 식당에서 외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심했던 시기라 가지고 네. 그로 인해서 여행들을 포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편함이라고 느끼는 요소들을 다 정리를 해보고 이 불편함들을 다 패치고해서 없애주면 그러면은 그 이상의 서비스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모든 걸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 서비스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는 이제 이동수단부터 그리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식당 섭외 그리고 관광지 코스 그리고 혼자 반려동물이랑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반려동물 전문 여행 가이드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렇게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면서 네, 첫 발걸음을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규 대표님도 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가요? 네. 그럼 본인이 처음엔 좋아해서 이제 커뮤니티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저도 음. 이제 뭐 같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니즈도 있었기 때문에 음.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같이 갈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애완동물과 함께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여행 시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네요.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정보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다음 그 문제에 대한 해결로 비즈니스를 직접 나섰는데 아마 그때 제하고 만난 것도 강한 벤처 때 네네.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벤처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공모전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이걸 비즈니스화 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020년으로 기억나는데 저희가 이제 해도시 열차를 열차 전량을 저희가 렌탈을 했었어요. 그 당시 때 저희가 1월 1일 날 이제 각각의 한 량씩 배정을 해서 테마별로 이제 배정을 했는데 그때 해교 대표님이 이제 댕댕이들과 함께 투어를 진행했던 것들로 제가 기억이 남는데 그때가 이제 여행을 막 이제 활성화 되었을 때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팬데믹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홍대에서 기억나시죠, 그죠? 네. 술 한잔 마시면서 야 이거 여행사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게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여행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이 어떻게 했는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김없이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이제 아찔하기도 한데 그래도 희망은 계속 있었고 뭐 이게 팬데믹이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답사도 다니고 상품 기획을 하면서 또 준비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근데 팬데믹이 없어질 듯 하면서 또 발현하고 뭐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저희만의 방식을 좀 찾으면서 그래도 팬데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도 뭐 버스로 이동하는 단체 여행 상품인데 이제 그렇게 집합 금지라든지 뭐 몇 인 이상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소규모로 전환해 가지고 투어 상품을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집결 투어라는 개념도 그때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던 게 저희가 이제 갔던 여행 장소가 뭐 저희 패치고랑 가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제 민둥산 트레킹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상품을 오픈을 하고 나서 현장 집결로 오신 분들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둥산 입구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다 같이 반려견이랑 반려인이랑 이렇게 트레킹을 해서 정상을 또 찍고 왔던 경험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 맞춰서 찾아왔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행이 중단이 됐지만은 뭐 그 시기에 굉장히 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왔고요 저희 고객들한테 여행 상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의들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패치고가 반려동물 여행사로는 국내 최초로 이렇게 업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순간 제가 포기하면 앞으로 진짜 팬데믹이 끝나든 뭘 하든 반려동물 동반 여행사는 향후 몇 년간은 생기지 않는다. 분명히 진짜 앞에서 고생하다가 간 거를 봤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열리려다가 다시 도로 닫혀버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찾아왔던 기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그때 이제 항공사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그때 이제 하이에어라는 소형 항공사에서 맞아. 네, 프로펠러 항공사.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반려동물을 이제 태우고 싶다, 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팅이 전개가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항공기마다 반려동물의 마리수 제한이 있고, 그리고 항공기에 태울 때는 이제 케이지 안에 넣어가지고 발밑에 넣어야 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아, 힘들겠다. 반려동물들도. 네. 근데 이제 반려견들과 반려인만 타는 전세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여기서 단순히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마리수 제한을 풀어가지고 전부 다 반려인만 태우는 거다. 그게 이제 반려견 전세기다. 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 그럼 발밑에 내려서 발밑 아래서 어두컴컴하게 가는 강아지가 50마리가 될 뿐이지 그게 어떻게 반려견 전세기냐. 무조건 옆에 태워야 된다. 우리 버스 태우듯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태우는 작업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법규상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저도 그렇게 추진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네. 뭐 항공기 관련된 게 뭐 항공기 뭐 이제 탑승 규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심지어 뭐 항공사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항공기 내부에 풍선 하나 붙이는 것도 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상황에 강아지를 꺼내고 간다라고 하니 거기서도 이제 반발이 있었는데, 그러면 꺼내고 가는 대신에 이거를 안전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좌석에 고정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뭐 좌석 시트랑 반려견이랑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고민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추진을 시켰고요. 그래서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 끝에 이제 국내 첫 반려동물 전세기도 띄우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21년도 3월이니까 이게 뭐 팬데믹 시절이라서 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반려견 뭐 전세기 상품들도 이후에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팬데믹 시기였지만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네요.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인 게 민둥산에 다 같이 모여서 개별로 차량으로 왔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 같이 또 여행이 시작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게 괜찮아 마을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커뮤니티 기반의 여행들이 그렇게, 동호회 여행 예전에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사실 이제 목적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이죠. 같이 하는 또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인 거죠. 그리고 그 동물들도 동물들을 만나게 되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도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재미 요소들이 있으니까 꼭 목적지 지향이 아니라더라도 이제 충분한 이렇게 재미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를 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깨달은 부분인데, 네. 뭐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뭐 단순히 그냥 버스 이동, 뭐 식당, 뭐 관광지 내려다주고 입장료 내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 자체는 더 크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이제 반려인과 반려동물 간에 진짜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반려인들끼리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반려인들끼리 자연스러운 소통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행 상품을 뭐 단연간 운영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만났던 분이 저쪽 뭐 여행에서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우정을 쌓으면서 또 저희 여행 말고도 개별적으로 또 만나기도 하시고 강아지들끼리 같이 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 서로의 직업이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만난 지 6, 7년 됐지만은 뭐 누구누구 누나, 누구누구 엄마, 강아지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단순히 여기서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중요한 매개체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적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려동물이라 함이 지금까지는 이제 댕댕이 중심, 강아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혹시 고양이나 이런 다른 이제 그 반려동물들도 이 투어가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애초에 지금 뭐 반려견 동반 여행사라고 하지도 않았었고, 음. 처음부터 이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사라고 하고, 네. 뭐 이랬던 이유 중에는 뭐 반려동물이 단순히 강아지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뭐 특이 파충류도 있을 수 있고, 뭐 새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반려의 의미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 현재까지는 저희 패치고 참가자들은 강아지의 비중이 높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강아지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고양이의 특성상 뭐 야외 활동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다수의 강아지가 있는 자리에서 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최근에 저희가 김포 아라뱃길에서 3년째 그러니까 세 번째 진행을 하는 건데 댕댕 크루즈라고 크루즈를 1층부터 4층까지 다 빌려가지고 전부 다 그냥 강아지와 오. 반려인들만 태우는 행사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저희도 몰랐죠.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현장에 왔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 네. 이렇게 강아지가 많은 환경 속에 고양이가? 네. 어떻게 근데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이제 물어봤더니 강아지랑 같이 생활을 한대요. 네, 하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고양이인데 강아지처럼 목줄을 하고 오.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도 신경이 쓰이는지 초반에는 이렇게 계속 안고만 다니시는데 뭐 고양이도 이제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었고 뭐 근데 오히려 그 장소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시면서 또 굉장히 즐거워했던 모습들도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반려동물이 진짜 다양해지고 앞으로 이런 뭐 여행 시장이나 이런 환경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지금은 뭐 데리고 가기 어려운 뭐 다른 반려동물도 데리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 제가 이제 제주에 이제 디스커버 제주가 에그 박사하고 기획했던 수속 이제 체험들을 보면 아이들이 곤충, 숲속의 곤충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곤충을 키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투어가 만들어지고 그 유사한 환경에 가서 투어를 충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희가 좀 특이하게 문의받았던 경우는 네. 이제 뭐 앵무새 키우시는 분이 참여할 수 있냐 하신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도마뱀 키우는데 데려가도 되냐 대신 케이스 안에만 넣어갖고 가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아직 신청은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작은 개가 있고 애완견이라 하더라도 큰 개가 있잖아요.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게 충돌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초반에 뭐 반려견들이 다수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걱정을 했었어요. 이게 강아지들이 많이 왔을 때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강아지들끼리도 예민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려견에 대한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뭐 소형견 위주로 시작을 했던 투어가 지금은 이제 대형견 라인의 이런 상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운영상 뭐 프로그램상 봤을 때 이제 구분을 꼭 지어야 된다 내지는 저희가 목적지마다 반려동물 입장 가능한 체중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중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거기 이제 관광지를 운영하는 이제 업장 쪽 입장에서도 또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지켜가면서 무조건 지켜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해설 과정을 이제 어뮤즈 트래블이라는 곳에서
그 과정을 열고 가이드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을 시각 장애인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이제 해설사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지하는 감각은 이제 정상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가이드하는 분들이 이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려동물 가족이 1,500만 명 시대라면 이제 반려동물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행도 같이 다닐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의 이제 직업인으로서 이제 반려동물 가이드라는 신종 형태로 이것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 저희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네. 뭐 국내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만들면서 필요에 의해서 반려동물 전문 가이드를 만들게 됐고, 네. 그 명칭을 그냥 저희가 정한 게 펫 가이더예요. 그러니까 뭐 펫 가이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좀 활동감을 주기 위해서 가이더 이런 식으로 해서 펫 가이더라는 명칭을 이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19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분야 직업 가이드북이 이제 출간이 되면서 거기에 관광 분야의 새로운 직업이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 그거에 대한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펫가이더를 계속해서 양성을 하고 있고 뽑고 있기는 하지만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양성하고 교육하는 부분들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아무래도 교육 사업보다는 뭐 이제 여행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네.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너무나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일 네. 것 같습니다. 자, 여행은 패치고 그리고 교육은 이제 코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양성한다는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 가이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에 또 이제 반려동물 시설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해외여행,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이제 여행 투어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문 가이드로서 한 영역으로서 차지할 것 같고, 지금 이제 TC분이나 가이드분도 이러한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냥 우스갯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 그 단톡방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이러한 그 펫 투어를 기획할 때 어떠한 부분을 중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반 투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기획에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반려동물 동반여행 상품을 저희가 기획할 당시에 이게 사람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반려동물 위주의 이런 일정들이라든지 코스 체험 활동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할 때도 이게 반려동물과 함께 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편이고요. 그러면 뭐 그 애완견의 종류나 그리고 무게, 뭐 크기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그 관광지나 이런 장소마다 좀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코스를 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를 짜고 난 다음에 각 장소들의 이제 체중 체크라든지 아니면 입장 규정도 다 달라요. 뭐 어떤 데들은 그냥 리드줄만 한 상태로 이렇게 관람이 가능하고 똑같이 야외에 있는데도 여기서는 강아지들을 뭐 케이지나 아니면 뭐 유모차에 넣고 다녀야 된다라는 규정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동반이 아예 안 되는 장소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뭐 관광지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반려동물 입장이 돼요? 뭐 식당 전화해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돼요?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랜만에 뭐 한 마리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오는 부분이랑 저희가 갔을 때는 막 15마리, 20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동시- 수도 예, 있을 것 동시 같아요. 입장을 하는 부분이랑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는 뭐 저희 참가자분들이 올린 SNS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빠른 부분도 이제 반려동물 여행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SNS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사람 계정이 따로 있고 자기가 키우는 동물 계정을 따로 한 사람이 계정을 두 개를 운영하네요. 두 개를 운영하는 분들이 야. 반려인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어. 강아지 계정에는 진짜 강아지와의 추억 뭐 이런 부분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강아지 사진들 위주로 올리는데 그 계정의 팔로워들은 또 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규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장소에 대한 정보들이 빠르게 SNS에 확장을 하는 편이고 저희가 방문한 이후에 뭐 한 2주차, 3주차 같은 여행지를 간다. 그럼 첫 번째 왔을 때는 반려동물이 저희밖에 없었는데 3주차 막 한 달 뒤에 그쪽에 가면은 갑자기 여기 왜 사람 반 강아지 반 네, 이렇게 진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홍보 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를 드려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저희 15마리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좀 펫 프렌들리한 여행 장소라든지 이렇게 소문이 날 수가 있다. 근데 뭐 관광지마다 이제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런 거는 자기네들 싫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들은 뭐 자기네들은 원래 펫 프렌들리한 정책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걸로 홍보가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상품 운영을 한 다음에 강아지 손님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거 강아지들 많이 오는데 뭐 어떤 시설을 준비하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냐 그래서 해당 시설들을 더 이렇게 갖고 놓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상품 기획하기 이전에 사전 정보가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정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그중에 애완견들을 많이 데려갈 건데 그랬을 때 그 관광지가 지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네. 네네. 그래서 와. 생각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여기 되네 해서 묶어놨을 때는 이제 강아지들의 체력이라든지 뭐 이런 강도 조절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뭐 강아지들이 산책하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뭐 하루 종일 산책만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더운 날씨에는 또 산책 시간을 줄여놨다가 쉬었다가 또 이제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좀 이런 코스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려견의 초점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반려견들의 이런 컨디션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게 보호자 입장에서도 강아지가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후에도 또 부담 없게 다른 상품들도 신청을 해주시고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운영에까지 굉장히 많은 또 손이 가는 투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품 가격이 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책을 잘 또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품 단가는 일반 여행에 비해서 어때요? 이게 그냥 같은 동일한 장소라고만 봤을 때는 네. 저희가 2배 이상 비싸요. 그렇게 근데-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네. 초반에 굉장히 이 상품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뭐 항의 전화도 받고 했던 부분이 뭐 어떤 분은 전화하셔가지고 이렇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버스 타고 뭐 남이섬을 가는 상품인데 뭐 쿠팡에서 남이섬 왔다 갔다 하는 상품보다 뭐 거의 2배 이상을 받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45인승 버스 기준으로 네. 40명 이상을 태우는 게 아니라 딱 절반만 태워요. 그래서 뭐 반려인은 최대 20명, 그 다음에 강아지는 최대 20마리. 그렇다고 뭐 강아지 목도 페이를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불을 하게 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좌석을 한 명이 타도 한 명이 두 타니까. 좌석을 두 좌석을 네, 두 좌석을 쓰는 거니까 일단은 뭐 버스 기준에서도 좌석값이 2배죠. 그리고 가이드가
뭐 요즘에 저가형 상품들은 가이드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저희는 이제 한 차 기준으로 가이드가 최소 2명이 붙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뭐든지 2배네. 네, 근데 인원으로 따지면은 네. 40명에 1명 붙는 것도 아니고 10명에 1명이 붙는 와, 거죠. 네. 그러네. 20명에 2명이 붙으면 10명에 1명이 붙는 거죠. 음.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식사 부분도 저희는 그게 안 돼요. 뭐 어느 지역에 가서, 각자 식사하고 여기로 모이세요. 예, 하면은 진짜 강아지 여기 다 안고서 그냥 가서 여기 대여, 예, 그러니까. 쫓겨나고 대여, 이거 찾다가 다시 버스 탑승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이제 풀키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디 축제를 가더라도 축제 현장에서 막 드시고 오세요가 아니라 축제 가기 전에 어디 식당을 꼭 우리가 허락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포함된 것들이 이제 버스도 2배, 뭐 가이드도 그렇지만 식사나 이런 것들을 총 포함을 했을 때 뭐 그거 기준으로는 이제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자꾸 와보시고 하시면서 오히려 데려오면서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이걸로 왜- 경험하면 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진짜 노력해야지 되는 여행이구나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상품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기준이 아예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이거를 진짜 모집을 위해서 뭐 우리가 마이너스를 보면서 깎고 있지도 않고, 뭐 우리가 지금 유일한 업체다고 이거를 덤탱이 씌워서 팔고 있지도 않고, 딱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상품 같은데 뭐 이렇게 비싸다. 좀 이렇게 보여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뭐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발을 시킬 때 이제 최소 인원 기준 자체도 뭐 다른 여행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그래서 뭐 15명 그렇죠. 네. 이상만 하게 돼도 네. 뭐 버스 한 대를 출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리담회 형태로 국내 패키지 여행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박리담회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는 굉장히 고효율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저희는 30명 모으면 차 2대가 되는 거고. 그러네.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모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일반 여행에 비해서는 까다로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또 그런 것들이 참작이 돼서 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진짜 참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여행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더군다나 이제 투어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때요? 이게 후배 기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가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뭐 이걸 초반에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경쟁사들이 계속 나와줘야 좀 여행 시장 자체가 같이 커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이제 생기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강아지들의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연관이 된 거다 보니까 뭐 요거를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진짜 안전사고라도 한번 나고 하면은 뭐 맞아요. 그동안 쌓아온 인식이. 반려견 여행사의 이미지가 저희가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지사도 운영 중인데, 부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좀 한참 심했던 시기였는데 이제 부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여행사를 하고 있고 반려동물 여행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던 중에 저희 회사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오셨는데, 뭐 그냥 과감없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뒤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본인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직접
하기보다는 뭐 패치고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해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이제 코로나도 진짜 절정을 다 갈 때였어요.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했고 그래서 저희도 서울 쪽에서 이런 출발 상품이나 이런 게 멈출 거라고 또 예상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 미련 없이 한번 뭐 부산에서도 패치고 기다리던 분들도 계시니까 이참에 한번 부산 진출 해보자 이러고서 이제 부산으로 제가 내려가서 뭐 한 2, 3개월 동안 진짜 그쪽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부산 출발 상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투어도 하고 저희의 노하우나 이런 거 다 알려드렸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코로나 풀리고 현재까지도 이제 같이 파트너로 가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패치고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같이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울산이랑 김해 출발 뭐 이런 것까지 아래 지방을 다 커버를 쳐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한 식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문화가 빨리 발전을 하고 여행 문화가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가량을 여행을 해왔잖아요. 좀 인상 깊은 여행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여행들이 좀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가요? 일단은 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힘들었던 상황들은 뭐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매 순간이 진짜 국내 최초였고 뭐 우주 최초라는 단어도 쓸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이 단건으로는 저희 회사에 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거는 아니지만 나의 행동 하나 이렇게 인식을 바꿔놓는 이 한 장면 자체가 뭐 이 여행 상품을 보신 분들한테 나도 반려동물이랑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라는 메시지는 전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뭐 그때 이제 2020년도에 같이 이제 해돋이 했을 때는 저희가 뭐 한량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두량까지 이렇게 모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놀랬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양 채우겠냐 이랬는데 와 이거 두량까지. 네, 너무 빨리 차고 이렇게 해서 두량까지도 채웠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10량 중에 이제 두량이었지만은 저희가 2022년도에는 1번부터 진짜 끝까지 와 아예 대박이네. 그냥 10량 자체를 이제 반려동물이 탑승하는 댕댕 트레인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무궁화호 MC 열차로 출발을 시켜가지고 갔다 왔지만은 2022년도에 하고 2023년도에도 또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가 선정되면서 울산 댕댕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이제 무박 열차로 울산에 갔다 오는 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또 해돋이를 뭐 2020년에도 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울산 댕댕 트레인에도 해돋이를 반려동물과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본 건데 뭐 규모 자체가 그때 이제 60명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200명의 200명. 반려동물 이야. 마리수만 해도 뭐 150마리, 160마리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날짜가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밤에 출발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해돋이를 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일주일 빠른 해돋이죠. 그러네요. 1월 1일은 아니지만 근데 일주일 빠른 해돋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1월 1일 날 간절 곳에서 그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반려동물과 이걸 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진짜 반려인들끼리 반려동물 이렇게 안고 옆에 두고 떠오르는 해를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 진짜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죠. 진짜 울컥하는. 그날따라 또 해도 너무나게 아름답게 떴고 2020년도 1월 1일이 이제 또 주말행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오니까 음. 그때 60명 같은 거 지금 200명 됐고 또 이 장소에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촉촉한 눈빛, 그 감동의 눈빛 야, 이런 걸 봐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날 저도 이제 2020년도에 기차를 같이 탔죠. 저는 이제 프리바와 같이 이제 일출 산행을 갔었는데 성우 여행사하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많은 애견 동반 인들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이태규 대표한테는 하나의 변화의 시기였고 그 시기 때 이제 이후에 이제 팬데믹으로 고생했지만 2024년 또 울산에서 보는 해를 보면서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스럽고 옆에서 보고 있는 저희들도 정말 많은 응원을 해줬고 얼마나 많은 그 여행사들 동료들이 응원을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이태규 대표님 협업도 같이 많이 이끌어주고 그리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그리고 크루즈까지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때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네. 사실은 이제 투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었어요, 태교 대표님이. 그때 그럴수록 이제 조직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하게 다져서 그래야지 이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조언해 줬는데 지금은 제가 얼핏 보니까 이제 이사님도 오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때요? 이제는 조직이 좀 갖춰졌는가요? 뭐 아직도 이렇게 회사가 커졌다, 뭐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꾸준하고 탄탄하게 준비는 해온 상태에서 이제 준비해온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대표도 새로 오기도 했고, 이걸로 또 탄력 받아가지고 이제 여행 상품들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또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출발 지역 확대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놓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 부산 뭐 이렇게 기점을 했던 거를 최근에는 대전, 세종에서도 출발시키고 뭐 인천 뭐 이런 데들까지도 계속 모집을 하면서 좀 요 서비스 지역에 대한 확장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참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그때 2020년도 성장벤처가 선정됐을 당시에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를 예비관광 벤처로 계속 도전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계속 넣을 때마다 뭐 1차는 통과했다가 2차에서 떨어지고 계속 탈락탈락 했던 이유가 뭐 들어와서 발표하면 반려동물이랑 왜 여행을 가? 맡기고 가야지. 갈 수 있는 데는 그때만 해도 진짜 그랬어요. 심사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네. 근데 그때도 되게 신기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2017년도 뭐 그때 예비관광 첫 번째로 도전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관광벤처를 뽑잖아요. 네. 1년 뒤에 도전을 할 때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1년 동안 이만큼은 잃었네? 내가 계획해 있는 게? 근데 또 떨어졌어요. 3년 차에 또 그걸 집어보는데 1, 2년 차에 내가 생각한 대로 또 이렇게 왔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성장으로 처음 이제 선정이 될 때는 진짜 3년간에 제가 이런 모션을 취했고 꿈꿔왔던 걸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에 되게 뿌듯했던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신문기사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를 사겠다. 아예 강아지들 태우고 싶은 전용 버스를 사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 꿈을 이뤘어요. 네, 저희 이제 아예 패치고 전용 버스가 생겼고요. 야, 그러면 진짜 이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진짜 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왔던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버스로 이용했을 때 뭐 대수나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는 장점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저희 버스가 있고 그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은 뭐 저희만의 무기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버스가 그거는 좀-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특수 목적 여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뚜렷하게 대상이 뚜렷하고 그리고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용 차량, 전용 숙박 시설, 이런 전용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투어 내 나라 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차별화했던 부분이 뭐냐면 숙박, 그 다음에 가이드, 그리고 28인승 버스. 네. 이 전용이라는 부분들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품격을 올려주는 거죠. 예. 그런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중 수요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딩이 되는 거죠. 패치고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와, 정말 차량 구입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이제 이태규 대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인터뷰하는 내내 진심이 느껴져요. 진정성이 느껴지고, 좋아서 하는 일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면 반드시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진짜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관광벤처들 만나면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만 정말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수많은 이제 고난을 헤쳐나가고, 사실 이제 이태규 대표는 그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과 부딪히는 부분이라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더 큰 벽이 있어요. 이제 애완견 동반한다는 게 얼마만큼 또 이제 어렵다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법과의 싸움, 이런 부분까지도 해 나가다 보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년이잖아요, 그렇죠? 와, 결국 이렇게 해오니까 어느 위치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도 애완견 키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저희들로서는 정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정말 전문가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여행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반려견 사업이라는 전체 시장은 한 2조 정도 된다는데, 향후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장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간혹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반려동물 여행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근데 이게 뭐 반려동물 산업이 2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2조에는 뭐 의료 시장, 사료 시장 빼고 서비스 시장만 따지면은 뭐 진짜 몇천억도 안 되는 시장 속에 서비스 파트에 여행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조그마 보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장 자체를 새롭게 보고 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표한 시장은 이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시장의 4분의 1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크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뭐 반려인들이 전부 다 반려동물과 떠나진 않아요. 근데 같이 떠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나면은 누가 봐도 국민 중에 반려인이 소비하는 시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여행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반려동물 산업은 뭐 이제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애완의 의미에서 이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속에서 저는 뭐 반려동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을 개척을 했지만은 여기서 뭐 갑자기 사료를 만들어 판다거나 이런 건 너무 생뚱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반려동물 여행 시장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들을 할 게 아직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관광인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여행사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뭐 이제 여행과 관련된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 뭐 패치고만의 전용 숙소라든지 이런 환경 속으로 더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장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이제 그 애완견 이제 동반 숙소를 이제 패치고 이름으로 브랜딩하고 브랜드화하고 패치고의 회원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이제 패치고의 이제 회원들은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저희가 그 회원 수는 이제 12만 명 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SNS 채널이라든지 뭐 소식 받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17만 명 정도. 17만 명이면 결코 적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요 파이만 커지면 충분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려동물 시장이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은 이제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인가라는 척도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그 일반인들 그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가 굉장히 이해도도 높아졌고 문화 성숙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어느 순간에 본물처럼 확 터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예측하는 시기를 저는 이제 한 내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시장이 여행 서비스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이제 그 벤처기업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협업 제안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협업은 어떠한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다양한 관광 쪽 파트에 계신 분들이랑도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은 반려견이고 이제 다른 대표님들이 또 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뭐 그냥 쉽게 말하면 4명 중 1명은 또 반려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른 업계나 뭐 이런 쪽에서 갖고 계신 또 관광업의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반려견 관련된 회사 쪽에서도 많이 협업 요청이 오는 편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온라인으로 손님들을 모집을 하고 있지만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반려인들을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사료 회사든 뭐 간식 회사든 이런 데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제품을 나눠줘야지 뭐 인터넷에서 광고 뭐 화면만 이 간식 맛있다 하는 건 필요가 없거든요. 이 간식이 조그맣게라도 저희 이제 참가자들한테 샘플로 나가면은 여기서 먹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어디서 파느냐 구매를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전용 버스가 들어온 이상 좀 전용 버스는 계속해서 저희의 좀 물품들을 싣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양한 뭐 사료 회사, 뭐 강아지 샴푸 회사,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강아지 용품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이랑도 약간 연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뭐 엑스크루나 이제 프리비나 액티비티, 레저 뭐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그 사이트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관광 기업들이
이제 스폰을 굉장히 아웃도어 회사로부터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태규 대표 패축어도 이러한 그 애완동물 이제 시장에 있는 메이저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스폰이 진짜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작더라도 이제 내 상품을 알리고 싶으면 패축어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는 네, 관련 업체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인 중에 계시다 하면 연결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잘 영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공공기관도 저희들 영상을 좀 많이 봅니다. 그분들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자체와 공공기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는 뭐 반려동물 여행 꼭 준비하셔야 될 필수 여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먼저 시작하느냐,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태규 대표 참 이제 고생해서 이렇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개척자입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믿음과 좀 확신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 이제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 뭐 여기 이영근 대표님을 포함해서 진짜 여러 가지 조언들과 힘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 잊지 않고, 네, 제가 맡은 반려동물 여행 시장만큼은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나중에 뭐 반려인들한테나 뭐 반려동물이 기억해줄지 몰라도 제가 이제 나중에는 당당하게 내가 뭐 강아지 대통령은 아니어도 한 강아지 문체부 장관 정도는 된다 예,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년 차잖아요. 저는 10년 차, 2026년이 되면 정말 이제 활짝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2년만 잘 이제 성장시키면 정말 꽃 피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너무나 기대되고 저도 해외여행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